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대구시 경상북도가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 전에 당과 지방정부가 현안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협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연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1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대구시는 국비 사업 10건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지방시대죠. 지역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협의회 자리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지원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7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 차량 처리 중이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포항 방향으로 와촌터널에서 도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 안전점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고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아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성서 나들목 400m 지난 지점 1차로와 2차로 걸쳐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대현로 경대교에서 공고내 거리 방향 차량 전복 사고 있는데요. 전차로 막고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어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충로 삼각지 내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 영남 이공대학교 건너 가장자리 차로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진행 중이고요. 국채보상로 중앙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 방향 서성 내거리 신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검달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연암로 선복교에서 연암 내거리 방향 성북시장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칠성 고가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에 현재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20에서 70mm 정도 내리다가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포항과 김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교육부가 어제였습니다.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는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30만 4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년간 1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원 1,100명, 또 일반 대학 2,000명, 이 전문대 1,000명, 직업계 고등학교 1,600명 등 이 최대 5,700명의 이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이 정원을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학부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 대학에 몰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 교육부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이 수도권 대학 14곳이 1,266명을, 비수도권 대학 13곳이 611명을 각각 증원할 의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이 반도체 학과 인원 증원이 또 집중되게 된다면 이 비수도권 대학의 우려는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때문에 지난 8일에 7개 권역의 이 지역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이 이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이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이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수행해라,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지역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에서도 반도체학과 증원을 위해서 지금 뭐 노력에 나섰다고는 하는데 네. 이 정부의 이런 방침이 고수되는 한 또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오히려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이제 네. 그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구분이 없어지니까. 앞서서도 지금 뭐 대학 정원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원 감축을 하면서 이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점차 많이 줄여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정부가 밝혔던 의지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라서 앞으로도 이 지방 대학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이 추이가 좀 주목됩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지금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좀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에서 좀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어제 그 대구시 상격동 청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네. 그 추진위는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 의지를 묻는다며 신청사 건립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홍 시장에게 건립 계획 내 추진 의지, 청사 건립 기금 폐지 이후 신청사 건립 관련 연차별 소요 예산 추정 및 확보 계획, 그리고 청사 건립을 역사적 또 예술적 랜드마크로 지을 의향 등 세 가지 질문에 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구체적이네요.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추진위는 홍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좀 요구했는데 일정 등의 이유로 좀 만나지는 못했고요. 신청사 건립 담당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게 된 건 그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그 채무 1조 5천억 원을 홍 시장 임기 내에 감축하기 위해서 이 청사 건립 기금 등 9개의 기금을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홍 시장이 그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에는 이 대구시 청사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에 좀 논란이 커지자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좀 번복한 적도 있어서 이게 네. 달서구민 입장에서는 또 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대구시는 이런 특별기금, 그러니까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일반 회계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은 그 사업 진행을 절차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2004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15년 만인 2019년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준공 예정 시점은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 입장에서는 청사 건립 기금 폐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일반 기금으로 일단은 그 일반 회계 절차로 간다는 건데요. 일단 그 사업이 그 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네. 일단은 대구시의 설명도 뭐 일단 이해는 돼 보이는데 앞으로 좀 움직임이겠죠. 실제적인 그렇죠. 움직임.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와 안동시가 낙동강 유역 시선 다변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간의 취수원 다변화 협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그 공기창 신임 안동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기자들과 첫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낙동강 유역 광역 상수원 공급 체계 시범 구축 사업, 이걸 통해서 그 안동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대구는 물론 이 구미, 김천, 또 칠곡이나 고령 등 그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네. 권 시장은 그 댐 하나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춘천시를 거론하면서 이 안동시가 안동댐과 이맛댐의 물을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 안동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구시 담당자 3명은 그 지난 18일 안동시장을 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동댐과 이맛댐의 원수 활용 문제와 관련해 그 안동시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양측은 조만간 관련 논의를 위한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대구시장과 안동시장
시장이 만나는 자리도 지금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두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또 경북도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전 실무선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대구 취소원 다변화에 안동시가 반대 입장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020년 환경부가 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서 취수원 다변화로 초점을 맞췄던 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에서 이 구미뿐만 아니라 안동의 물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이 당시 안동시 의회가 장기적으로 이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이 지역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좀 밝혔습니다. 그 당시는요? 네, 이 안동댐 인근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 개발의 제약을 받아왔던 만큼 이 취수원 다변화가 추진될 경우에 이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이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안동시장이 바뀌고 안동시 쪽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적극적인 좀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동시가 이번에 제시한 수돗물 공급 방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8년간 9,200억 원을 들여서 하루 치수량 63만 평방미터 또 정수량 60만 평방미터 규모의 이 치정수 시설을 짓고 또 180km의 관로를 놓아서 이 대구와 구미, 김천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댐물로 맑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이 판매를 하고 이 수익금으로 안동시민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서 이 자신의 공약인 수돗물 반값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네. 다만 물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이 지자체 간 상생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대구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본인이 주도해서 영남권 5개 단체장과 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물을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판다는 건데 비용을 얼마나 그러면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그 뭐 구체적인 건 좀 논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8일 안동시가 그 대구시와 협의할 당시에 취수원 다변화의 전제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함을 좀 분명히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난 4월 그 대구시와 구미시가 이 구미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제시했던 그 협력기금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시 지원 또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이런 지원책도 좀 요구한 것으로 좀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4월에 대구와 구미 또 환경부와 경북도 등이 함께 체결한 그 취수원 다변화 협약, 이건 그럼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신임 김장호 구미시장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해평치수장 대구 공급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구미 시민의 동의 절차가 빠졌다면서 한 발 물러섰었거든요. 네. 이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구미시가 이렇게 발을 빼면서 지난 4월에 체결했던 협약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구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구미시와 협의하는 것과 별개로 안동시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권기창 안동시장의 낙동강 하류 지역 물 공급 방식과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수원 다변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좀 다른데 이 안동의 입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제품을 좀 주겠다는 거고요. 완제품이요? 예,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의 의견은 그 원수를 좀 끌어오겠다, 원자재를 좀 끌어오겠다 이건데,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금 안동댐 물을 정수해서 이 수돗물 형태로 대구 등 낙동강 하류 지자체에 좀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구시는 그 이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수돗물 형태가 아닌 댐물 자체를 이 도수관로를 직접 연결해서 직접 공급받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인 맑은물 하유의 사업은 이 영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는 15km의 관로를 매설하고 이 안동댐과 이마댐과 연천댐은 또 53km의 도수관로와 도수터널, 또 영천댐과 대구정수장까지 79km의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물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관로가 이게 한 147km 정도 됩니다. 네. 이 건설에 한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원수를 받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게 투트랙 방안을 좀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낙동강 상류의 물을 도수로로 통해 끌어와서 정수에 물을 공급하고 안동과 이맛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아닌 겁니다. 예. 근데 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게 먹는 물 공급을 타 지자체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 수돗물 수량을 보면 거의 지금 현재 낙동강의 문산 매곡 정수장에서 치수하는 이만큼의 양을 안동에서 끌어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지금 치수원 다변화보다는 치수원 이전에 가까운 계획이거든요. 네. 이게 다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있고요. 여기에다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확보 문제, 이 수도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 지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가 않고요. 안동시장이 물 판매 의사를 밝혔지만 안동시 내부에서의 반발도 좀 해결해야 됩니다. 반발이 있군요. 네, 앞서서 2년 전에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안동시장의 의견만 바뀐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넘어야 할 산이고요. 최근 나온 환경단체 비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안동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영풍 석포제련소 때문에 안동댐 물이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구로 물을 공급하겠다면 우선 영풍 석포제련소부터 내보내고 안동댐 바닥에 쌓인 이 중금속 퇴적토를 몽땅 걷어내야 된다. 물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군요. 네, 이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 환경부가 지난 5월에 공개한 낙동강 상류의 수질 이 퇴적물 측정 결과를 보면 영풍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지역의 이 퇴적물의 카드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고 네. 이 수질의 카드뮴 농도 역시 이 수질 환경 기준 이내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퇴적물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가 이제 안동시의 제안으로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지자체 간의 그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좀 어떤 시점에서 나왔는지 좀 살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홍준표 시장이 취임 전으로 밝힌 구상이 이 두 가지였죠. 그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추가 취수하는 이제 기존의 다변화 방침, 여기에다 그 낙동강 인근 댐물을 환기에 활용하겠다는 이 투트랙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어느 것 하나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지금 구미만 하더라도 앞서 청 기자도 소개를 했지만 이 시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합의한 대로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댐물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안동시도 지금 예산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인터뷰에서 그 영주댐이나 이맛댐, 영천댐, 우무댐 등을 좀 관로로 연결하는데 이런 진통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의를 이룬 좀 구미와의 소통에 어떤 대구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 보통 지방상수도 도수관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이 반반씩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7천억 정도가 대구 11호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비도 이만큼 들어가고요. 이 대구가 먹는 물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된다면 이 대구보다 남쪽에 있는 지자체들의 동의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 이 대구에 저만큼 돈을 쓰는데 우리도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도 상류의 물을 먹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한 좀 해소 방안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예. 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 지자체 간에 좀 지혜로운 상생의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뉴스미디어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떨떠름입니다. 떨떠름. 지역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떨떠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통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홍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의군 대구 편입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했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사전 조율 없이 덜컥 서명을 강제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보통 국회의원들 협조를 요청할 때 사전 조율을 보통 하지 않나요? 그게 필수적인 과정 아닌가요? 그 필수적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사전 설명 작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예컨대 전임 권영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었는데요. 일정 등의 이유로 만남이 어려울 땐 전화 통화로라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홍준표 시장의 경우 이런 사전 조율이 완전히 생략된 채 의원들에게 건의서 서명을 요구한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홍 시장의 소통 방식이 다소 고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좀 친밀하고 또 소통이 원만할 것 같거든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5선 임기 중 4선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5선만 대구 수성구을에서 당선됐는데요. 지역 정치권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탓에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홍준표 시장 특유의 독불장군식 정치 스타일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 시장은 극소수의 측근을 제외하면 거의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네. 다만 지지층과는 누구보다 열심히 소통하는데요.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문홍답에선 지지자들과의 질문에 꼬박꼬박 답변을 달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군의군 대구 편입법의 당론 채택 건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준표 시장이 제안한 당론 채택 건의서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당장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주호영 의원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주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야당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국면에서 특별법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다른 의원도 대서특필하며 떠들썩하게 추진하기보다 물밑에서 정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론 채택을 건의해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귀뜸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떨떠름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쓴소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내용에 빠진 국민의힘을 향해 연거푸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통령 선거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새 책인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를 출간한 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쓴소리를 한 건가요?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당의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의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율지위원회와 윤핵관을 겨냥해 조폭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유 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누구는 2달째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는 우리 당이 과거의 도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 망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근데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날카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 후보 내외의 무속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가장 공격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바로 유 전 의원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유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하고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진출, 최종 당선됩니다. 이후 정치적 잔행에 들어갈 것 같았던 유 전 의원은 측근들의 권유를 받아 경기도지사 선거에 곧바로 나서게 됐는데요. 김은혜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입니다. 네.
이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거 앙금이 있던 유 전 의원이 아니라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기훈의 후보를 강하게 지원했다는 설이 팽배했는데요. 결과적으로도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승리했지만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지며 본선 진출권을 김은혜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최근 유 전 의원의 쓴소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불만과 섭섭함에서 비롯된 쓴소리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활동폭을 좀 지금 넓히는 것 같은데 정계 복귀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놓은 대답이 의미심장한데요. 그는 대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지금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고 길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장은 선출직에 재도전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심 중이라며 정계와의 완전한 단절은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역할에 대해서 고심 중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측근들 그러니까 친유계 의원들은 이 유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친유계 의원들에게 유승민 전 의원의 향후 진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광역당체장으로 복귀하는 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자타공인 경제통 정치인으로 불리는 만큼 지금처럼 장 외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목소리를 낼 경우 유 전 의원이 또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쓴소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70mm 가량이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29도에서 34도 분포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